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하하, 재미있는 농담이네요. 도쿄 방위산업 포럼 회의장, 오전 10시. 1500석 규모의 홀은 각국 방산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미국 국방연구소 수석 애널리스트였어요. 전투기 개발국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그리고 우리 일본이 있죠. 이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한국? 글쎄요, 티타임에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한 장의 그래프가 떴어요. 아시아 신흥 방산국 기술 자립도 비교. 한국의 항공 부품 국산화율 65%에서 78%로 급상승. 시험 비행 누적 3,500시간 돌파. 블록 업그레이드 로드맵 15년치가 이미 확정. 이 수치들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발표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공식 발표 자료입니다만 발표와 실제는 다른 법이죠. 종이 위의 비행기와 실제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회의장의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쓴 일본인. 좌석 명패에는 히로 다카하시,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아시아 특파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한국 사천 시험 비행장에 12번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여러분처럼 생각했습니다. 모형, 쇼, 제스처.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반복되는 이륙, 엔지니어들의 체크리스트, 그리고 한 번도 어긋나지 않은 일정표였습니다. 발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특파원님, 그건 개인적 감상 아닙니까? 히로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감상이 아닙니다. 저는 제 커뮤니티에 한국 전투기를 조롱하는 글을 400건 넘게 올렸던 사람입니다. 회원 15만 명이 보는 플랫폼에서요. 짝퉁이라 했고 레고 조립이라 했고 하늘을 날 수 없을 거라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글들을 모두 삭제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투기는 하늘을 날고 저는 편견에서 벗어났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과연 이 일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히로 다카하시입니다. 요코하마에서 태어나 항공정비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항공자위대 협력업체에서 7년간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F-15의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30대 중반이 되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위산업 전문 저널리스트로 전향했습니다. 12년간 아시아 방산 현장을 취재했고 2015년에는 아시아 밀리터리 워치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회원수 15만 명 규모입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다 쓰는 나라, 자체 기술은 없고 조립만 하는 나라. 일본은 적어도 F2 개발 경험이 있었고 F3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었으니까요. 2018년 가을 한국 방위사업청에서 보도자료가 왔습니다. KF-21 첫 공개. 사진 속 기체는 깔끔했지만 익숙했어요. F-16과 F-21을 닮았죠. 또 짝퉁이네. 저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새 전투기 디자인 카피 논란. 댓글은 순식간에 300개를 넘었어요. 역시 한국답네요. 오리지널은 없고 베끼기만. 이걸 국산이라고 부르나요? 저는 그 댓글들에 동의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한국 전투기를 조롱했어요. 시제기 출고엔 플라스틱 모형 축하, 초도 비행엔 이륙은 개도할 수 있다고 비웃었죠. 제 글은 매번 인기 게시물에 올랐어요. 조회수는 수만 건, 댓글은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직접 보지 않았거든요. 전환점은 2021년 봄에 찾아왔습니다. 제인스 디펜스에서 특집 기획이 들어왔어요. 아시아 신흥 방산국의 현주소. 저는 한국 취재를 맡게 됐죠.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결론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은 일이었어요. 부산 김해공항에서 사천까지는 차로 1시간. 택시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 가십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이요. 아, KAI. 요즘 되게 바쁘더라고요. 외국 손님들 많이 오세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 도착하자 홍보팀 김민지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히로씨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종 조립동과 시험 비행 센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실제 비행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고요. 비행 테스트요? 실제로요? 제 어조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네, 실제 테스트입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최종 조립동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4대의 KF-21이 각기 다른 조립 단계로 놓여 있었어요. 가장 앞쪽 기체는 거의 완성 상태. 회색 도장이 완료됐고 태극기 마크까지 선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체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 중간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기체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지만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가까이 있던 엔지니어에게 다가갔습니다. 국산 부품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75% 정도 됩니다.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거지만 기체 구조랑 주요 비행 제어 시스템은 다 우리 기술이에요.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안 되면 만들면 되니까요. 우리 개발 기간이 기획부터 치면 거의 20년입니다. 조급하게 안 했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죠. 20년. 일본의 F3 프로그램은 15년째 표류 중이었거든요.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죠. 프로젝트가 취소될 뻔한 적도 있었고 예산 삭감 얘기도 나왔어요. 언론에서 세금 낭비라 비판하기도 했죠. 해외에선 조롱받았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믿었어요. 우리가 하면 된다고.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자부심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시험 비행 센터로 향했습니다. 활주로 옆 관제동에서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시험 비행단 김중령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제가 직접 비행합니다. 오늘이 저 기체로는 192번째 비행이에요. 192번이요? 네. 목표가 3000시간이거든요. 지금 2800시간 정도 됐으니까 90%쯤 왔죠. 192번. 3000시간. 이건 쇼가 아니라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제 커뮤니티를 봤어요. 여전히 한국 전투기를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제가 오늘 본 걸 못 봤어요. 저도 어제까지는 그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관제동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KF-21한 대가 대기 중이었어요. 무전이 들렸습니다. 파이터 2-1, 레디 포 테이크오프. 클리어드 포 테이크오프, 런웨이 36. 엔진 소리가 커지고 기체가 가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륙. 기체가 하늘로 치솟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기체의 라인, 비행 자세, 상승 각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영상으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기체는 구름 위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급상승, 롤 급강하를 선보였습니다.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15분 뒤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관제동 안에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틀렸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모형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천에서 본 것들.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틀간 한국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글을 올리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히로씨, 돈 받았습니까? 실망이에요. 배신자.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글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간 계속 사천을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봤어요. 어느 날 조립동에서 젊은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일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근데 재밌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하늘을 나니까요. 제가 조립한 부품이 실제로 마하 1.5로 날아다니잖아요. 월급은 어떻습니까? 삼성이나 현대 가면 30%는 더 받아요. 근데 거기선 전투기 못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보다 일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2022년 여름 블록2 시제기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고 새로운 기체가 모습을 드러냈죠. 출고식 후 개발 책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뭡니까? 믿음이요.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니까 다들 의심했어요. 어떻게 버텼습니까?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죠. 말로는 안 되니까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날리고 100번 날리고 그렇게 쌓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아직 모르죠. 비행하는 것과 실전 배치는 다르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합니다.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KF-21이 날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써온 글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커뮤니티에 한국 비약을 413건을 모두 삭제하기로 한 거죠. 공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3년 반 동안 대한민국 KF-21을 조롱했습니다. 413건의 게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를 보지 못했고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사람들의 노력을 외면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글들을 삭제합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활주로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비난이 쏟아졌지만 몇몇 댓글은 달랐어요. 직접 가보신 분 말씀이라면 믿겠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저는 새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제가 사천에서 본 것들을 기록했어요. 초반엔 조회수가 형편없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기사가 아사히 신문에 인용됐습니다. 일본 군사 전문가 한국 전투기 재평가. 그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제 커뮤니티 조회수도 다시 올랐어요. 댓글도 변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네요. 한국 우습게 볼 게 아니었군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 봄 KF-21의 첫 실전 배치 소식을 듣고 조종사 전환 교육을 취재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소령에게 물었어요. F-16과 비교하면요? 완전히 다르죠. 조종감이 가볍고 반응이 빨라요. F-16은 근육질 운동선수 같다면 KF는 체조선수 같달까요? 기체가 제 의도를 잘 알아듣는 느낌이에요. 우리 손에 맞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우리 손에 맞게. 수입 전투기는 남이 만든 거지만 KF-21은 한국 조종사를 위해 설계됐죠. 2024년 여름 도쿄 방위산업 포럼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KF-21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우리 F-3 프로그램도 좀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3년 전 저는 한국 전투기를 종이 비행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스크린에 제가 찍은 사진들이 떴습니다. 이 사람들은 20년을 걸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결과로 증명했죠. 이건 행운이 아닙니다. 계획이고 실행이고 끈기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진심 어린 박수가 터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새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활주로 끝에서.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을 낮게 봤고 그들의 노력을 폄하했으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끝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편견도 함께 떨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첫 방문 때의 회의감, 조립동에서의 놀라움, 시험 비행 때의 감탄. 모든 순간이 제 편견을 깨뜨렸죠. 제가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어요.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가는 끈기, 그리고 결과로 증명하는 책임감. 이게 한국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글의 끝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제 KF-21을 응원합니다. 한국 공군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활주로 끝에서 땀 흘리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증명한 건 단순히 비행기가 아니라 가능성 그 자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번엔 비난보다 공감이 더 많았어요. 저도 편견이 있었네요. 다음 취재 때 동행하고 싶습니다. 한국 대단하네요. 며칠 후 저는 한국 공군과 개발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공군 그리고 KF-21 개발진 여러분. 저는 히로 다카하시입니다. 한때 여러분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3년 전 저는 KF21을 모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시험 비행을 반복하는 끈기, 블록별로 쌓아 올리는 체계, 예산과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는 각오였습니다. 겉모습 뒤에 숨어있던 건 공학의 근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올랐고 저는 편견에서 벗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뒤 답장이 왔습니다. 히로씨, 솔직한 글 감사합니다. 우리도 처음엔 의심받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할 겁니다. 다음 방문 때 뵙겠습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답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했죠. 지금 저는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의 제 작은 사무실에서요. 창밖으론 바다가 보이고 가끔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천을 떠올려요. 제 커뮤니티는 20만 명을 넘었고 이제는 한국 방산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글들도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대화는 가능해졌어요. 저는 앞으로도 사천을 방문할 겁니다. 블록3가 나오면 취재할 거고 수출이 성사되면 추적할 거예요. 편견이 아니라 사실로, 조롱이 아니라 존중으로 말이죠. 한국 공군 그리고 개발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판단은 직접 본 뒤에 하라는 것, 과정을 존중하라는 것, 그리고 결과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나온다는 것을요. 댓글로 시작했던 제 편견은 활주로 끝에서 사과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과문은 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늘을 저도 함께 보고 있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